네, 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생물관리하는 강의하고 있는 신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좀 생물이랑 좀 과탐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1페이지는 이제 뭐 저 사진하고 시간표고요. 그다음에 자, 2페이지부터 좀 꼼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2페이지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고1 때 공부를 하게 되는 통합과학입니다. 통합과학 보시면 목차가 좀 쭉 나와 있고요. 통합과학의 전체가 단원이 4개인데 통과 보시면은 사실 통과는 메인이 물리화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물원하고 화원 공부를 좀 꼼꼼하게 잘하는 친구들은 통과 성적이 좀 잘 나오는데요. 사실은 통과해서 물리화학이 되게 난이도가 높은 학교들은 되게 시험이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과 친구들은 상당히 특히 문과 사회권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통과해서 물리화학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워낙 이과 선행하는 친구들이 물리화학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안 되면 이제 문과 친구들은 똑같이 이과 지망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등급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상당히 통과에서도 물리화학 파트는 되게 내용이 심화 있게 나오고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좀 일단 킬러가 되고요. 그다음 나머지 이제 제가 생물하고 이제 지학 파트, 제가 사실 통과 수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 이 지학은 거의 계산이 안 나옵니다. 계산 자체가 없고요. 그다음에 생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학기하고 2학기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2학기는 생물도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근데 1학기에서 보시면 거기 생명 시스템이 있거든요. 생명 시스템. 여기에 계산이 나옵니다. 요 계산이 이제 생투하고 좀 관련된 계산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우리 친구가 통과를 좀 성적을 잘 받고 싶다. 최소한 1, 2등급 받으려면 일단 여기 통과에 있는 물리화학 마스터가 일단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물에서는 생명 시스템에서 이제 생투에 관련된 계산이 나와요. 계산. 자, 요것만 잘하면 통과에서는 충분히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통과는 요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3페이지는 생명과학 원 설명을 제가 좀 드려볼게요. 생명과학 원. 자, 이제 고2에 가시면 저희가 원 과목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일단 지금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보통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생원하고 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고 남고 잘라가지고 이제 물원하고 화원으로 좀 많이 갈리거든요. 보통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보통 남고들은 이제 물생지 조합들이 많고, 그다음 여고 친구들은 이제 화생지 조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사실 여기랑 자 고3 저희가 수능 과목까지 같이 사실은 연계해가지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아시겠지만 수능은 이제 생원하고 지원 이 지망생이 압도적으로 많고 이제 자 화학하고 물리거든요. 이렇게 순서가 약간 이런 순서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가 예비 고1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고1만 볼 게 아니고요. 크게 그림을 보고 이제 좀 장기적으로 로드맵을 짜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요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제가 현재 저희 고2 수능반을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고2 수능반. 이 고2 수능반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고2 친구들인데 사실 지금 저희가 2학기 기말고사 시즌인데요. 기말고사 대비 안 하고 그냥 바로 수능 대비로 들어가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은 사실은 수시는 조금 약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빨리 내가 정시로 대비를 한다라고 준비를 하는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런 2학년 원 과목이랑 수능 과목을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를 어머님들이 알아야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친구들을 가르칠지 일단 대충 밑그림이 좀 나오잖아요.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현재 지금 예비고일들이 되게 닥친 문제가 이 재수가 쉽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입시가 상당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쨌건 그냥 현역으로 좋은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따지면 되게 마음이 조급하실 것 같고, 사실 저희가 현역들이 수능에서 좋은 성적 받아가지고 대학을 한 번에 단방에 가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N수생들이 많잖아요. 재수생이나 워낙 삼수, 사수 막 좋은 대학 가려고 준비한 친구들이 많고 막 반수도 엄청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저런 친구들하고 다 이제 경쟁해가지고 어쨌건 한 번에 이제 우리 친구들은 현역으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지금 여유 있을 때가 아니고요. 정말 몰빵해서 집중해서 아이들한테 좀 공부를 확실하게 시킬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그 예비고일들 현재 중3들하고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자기들도 알더라고요. 선생님 저 재수 안 되죠? 안 돼. 너 재수 안 돼. 열심히 해야겠네. 그래 열심히 해야 돼.
그런 식으로 아이들 스스로도 되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아, 재수하면 망하는구나. 그냥 이번에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좀 아이들이 일단 전반적인 현재 지금 학습 분위기랑 지금 자기들 처지를 알고 좀 큰 그림을 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머님 혼자만 이렇게 막 계획 짜지 마시고 아이들하고 같이 지금 여러 가지 뭐 설명할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니네 지금 현재 이러니까 같이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고2는 일단 제가 방금 요거 설명드렸지만 일단 딱 고2로 가면 제가 수시하고 정시로 딱 갈리거든요. 이 수시하고 정시 갈리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수시에서 내신 성적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고2 내신이 절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건데요. 내신은 아시겠지만 저희 이 대치동에서는 거의 내신이 그냥 수능 기출이 나옵니다. 수능 기출. 당연히 똑같이는 내지 않고 당연히 변형으로 내고요. 그 다음에 EBS 문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변형으로 일단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보시면은, 자, 저희가 생원이 지금 단원이 크게 1, 2, 3, 4, 5단원이거든요. 여기를 제가 보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중요도가 별표로 표시되어 있고요. 별표 하나는 암기입니다. 암기. 계산이 없어요. 자, 1, 2, 5단원은 계산이 없고요. 그 다음에 3단원은 별표 2개인데 여기가 지금 준킬러가 들어있습니다. 3단원에 자, 준킬러. 어디가 준킬러냐? 전도와 전달 계산입니다. 계산. 그리고 자, 근수축 이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준킬러가 되는 거예요. 자, 준킬러는 계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킬러로 일단 분류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좀 내용이 계산이어도 되게 쉬운 계산이 좀 아니거든요. 되게 좀 약간 좀 복잡한 그런 계산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도 되게 좀 사실 공부가 좀 미리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4단원은 지금 별표 3개잖아요. 여기는 킬러입니다. 킬러. 저희가 보통 킬러라 그러는 파트가 4단원 유전인데 여기는 다 그냥 계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생원에서는 자, 3단원은 여기 파트 2개, 그리고 4단원 지금 소단원 4개, 이 4개를 정복을 해야지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암기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단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실 텐데, 다시 이제 고2로 좀 돌아와서요. 고2에 일단 수시는 내신인데 보통 우리가 등급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소한 1, 2등급은 나와야지 수시에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내신에서 1등급이나 2등급이 나와야 돼요. 그럼 1등급은 보통 4%고 2등급은 7%니까 여기 안에 들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이과 친구들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 고1하고 고2의 갭을 좀 설명을 드리면, 고1은 아시겠지만 전체가 300명이면요. 300명 통과해서 전교 12등 안에 들면 1등급 들거든요. 1등급. 근데 이제 제가 이 1등급 만드는 12등 친구들을 보면 거의 다 이과생들이에요. 통과해서 1등급 나온 친구들은 거의 다 이제 이과를 지망하는 친구들. 거의 엔간하면 요 정도 안에는 드니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가 고1 때 전교 13등을 받았다. 그럼 어쨌건 2등급 문을 열긴 열었지만 되게 잘하는 친구잖아요. 제가 요 친구의 현실을 제가 한번 대충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보통 13등이면 사실 나쁘지 않은 등수예요. 2등급 문 열었으니까. 그래서 요 친구가 만약에 고2로 딱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이게 현실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일단 여기 분모 숫자가 달라지죠. 300명에서 어떻게 되냐? 고2로 딱 가는 순간 얘네가 이제 한 120부터요. 120부터 150명이 제일 많습니다. 남고들은 이과 지망이 많다 보니까 200까지 가는데 보통 요 정도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등수가 4등, 4등, 5등 요 정도까지가 1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한 10등, 최소한 10등 안에 들어야지만 2등급 안정권이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아까 저희가 여기 고1 때 12등이나 11등 했던 친구는 등급이 어떻게 될까요? 쭉 가면 여기 3등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 친구들이 거의 다 이과로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고1 때 통과해서 1등급 받은 친구들 있잖아요. 요 친구들이 거의 다 그냥 고2에 이과로 빠지기 때문에 여기서 고스란히 상위권 친구들이 다 여기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애가 통과는 분명히 12등이어서 1등급 받았는데 원 과목 딱 오는 순간 등수가 3등급부터 시작하거든요. 밀리면 4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말씀이 일단 첫 번째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고2에 딱 올라와서 첫 시험 딱 봤을 때 그때 성적이 그냥 쭉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뭐 실력을 판단할 때 사실 고1은 되게 자기 본 실력이 감춰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깔아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깔아주는 친구들. 그래서 고2에 딱 와서 1학기 첫 중간고사 시험 딱 결과 나온 그게 정말 그 우리 학생의 정말 진짜 진정한 실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를 보고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과 친구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당연히 내신에서 요런 문항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마스터해야지만 등급이 잘 나오잖아요. 그다음 제가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고3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고3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 고2 수능반 친구들 아까 제가 요거 설명을 살짝 드렸잖아요. 이 친구들은 수시를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등급이 뭐 3, 4, 5등급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수시에 한 1, 2등급 정도가 어느 정도는 이제 좋은 데 갈 수 있는 그런 등급이기 때문에 보통 등급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은 사실 요로 바로 빠지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지금 현재 이런 반도 지금 제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럼 요런 친구들을 제가 실력을 보면 어떤 거냐? 이 친구들 이게 잘 안 돼 있습니다. 수능 기출하고 EBS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등급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1, 2등급 나온 친구들한테 수능 기출하고 EBS를 얼마나 풀었어? 라고 물어보면 이제 뭐 중본고나 휘문고나 이렇게 아주 잘하는 친구들은 막 5번 정도 봤다. 요런 애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학원에서 막 열심히 기본, 그 다음에 심화, 뭐 프리미엄 이런 반으로 이제 계속 돌리다가 이제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혼자 막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 단계가 돼요. 그럼 이제 등급이 1, 2등급 나오는 거고요. 그거까지 안 되면 등급이 쭉 밀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사실은 목표를 하고 조금 공부를 하시면 아 우리 애가 상위권 갈 수 있겠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그만큼 수능 기출하고 EBS가 중요한데 현재 고3 수능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저희가 곧 겨울방학이잖아요. 그러니까 1, 2월 자 1, 2월 겨울방학 그 다음에 3월, 4월, 뭐 6월, 9월 수능이 이렇게 있잖아요. 수능 이렇게. 그럼 보통 저희가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1, 2월 때 고3 유명하신 수능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수능 강의. 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능 기출을 다시 풀립니다. 수능 기출. 그리고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중요한 시험이 6평이나 9평이기 때문에 여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겨울방학 때 기출 문제를 한번 풀리고 나서 이제 3월 중순부터 보통 스킬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제 각 수능생별로 이제 1타 강사들을 보시면 이때 스킬이 들어가는데 뭐 중요한 유전 문제는 어려운 문제 스킬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스킬을 우리 친구들이 체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잘 돼 있어야 될까요? 이 기출이 마스터가 돼야지만 이게 자기 걸로 체화가 되고요. 그다음 이게 그대로 6평하고 9평 쭉 수능까지 일단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하고 EBS 문제가 정확하게 마스터가 안 돼 있을 때는 이게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통 현역들이 이제 그 재수생하고 비교했을 때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출하고 EBS가 정말 탄탄하게 돼 있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재수생들은 이거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하고 또 하니까 당연히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서 사실 우리 현역 친구들이 이제 이거를 뭔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 결국에는 수능 기출하고 EBS 문제를 정말 열심히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5번이 제가 그냥 빈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생원에서 유전은 상당히 난이도가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약간 우리 친구들이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뭐 유전을 제외한 나머지 파트는 할 만하고요. 이제 유전을 딱 처음에 공부를 했을 때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유전을 맨 처음에 딱 한번 봤을 때 되게 벽에 부딪히거든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생물인가? 그러니까 왜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생물하고 너무 차이가 심하거든요. 유전을 배울 때는. 그래서 애들이 이게 쌤 이게 수학이에요? 아니면 IQ 테스트예요? 뭐예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처음엔 되게 벽처럼 느껴지는데 아까 제가 한 5번 정도 본 친구들이 1, 2등급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어떤 거냐? 당연히 그 친구도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제 이거를 자꾸 2번 하고 3번 하면 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기 있는 문제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되게 어려운 문제이잖아요.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처음에 한 번 봤을 때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뭐야? 이러다가 다시 보면 아 이런 건가? 그다음 아 이런 거였네? 그다음 응용 문제까지 풀 수 있게 되는 게 사실은 유전 파트라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정도까지는 해야지만 되게 다양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들 가르쳐 보면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따서 이 유전만 조금 말씀드리는 게 유전은 보통 제가 스텝 1, 2, 3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스텝 1은 당연히 기본이죠. 기본. 스텝 1에서도 1단계, 2단계. 스텝 2에서도 1단계, 2단계.
3에서도 1단계, 2단계. 그럼 여기 스텝 3에서 1, 2단계는 뭐냐? 여기는 이제 아주 자유자재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소위 뭐 사설 모의고사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모 학원의 모의고사. 자, 그 정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자, 이게 3의 1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문제가 엔간한 건 다 스스로 풀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1단계는 당연히 기본이죠. 기본. 1단계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 2단계에서 이제 스텝 1, 2는 이제 핵심. 그 다음에 스텝 2는 이제 핵심 문제를 확실하게 풀었으니까 문풀을 할 수 있는 정도. 요 정도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생원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공부하는 걸 봤을 때 절대 이게 한꺼번에 훅 못 가거든요. 갈 수가 없어요. 문제 자체가, 유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이걸 딱 봤을 때, 아, 이게 뭐지 이거? 되게 엄청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로 단계를 뛰어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스텝 1, 2, 3 단계를 일단 밟아야지만 뭔가 아이들한테 되게 구멍 없이 굉장히 내용 정리가 잘 된다고 말씀드릴 건데, 그럼 일단 제가 이번에 준비한 수업은 어디까지냐? 절대 제가 1부터 3까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한 번에. 특히 예비고일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는 최소한 2의 1까지는 마스터를 시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기 개강부터 겨울방학까지 제가 1단계 마스터 시키고 2의 1까지 하면 그럼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이제 심화로 계속 돌리는 거거든요. 심화가 뭐냐? 이제 최신 수능 문제를 계속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 단계는 좀 확실하게 마스터를 시켜서 사실 우리 친구들 되게 이번 겨울방학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뭐 바뀐 입시, 그다음에 이제 뭐 앞으로 입시가 달라지고 고2, 고3 때 이렇게 내신하고 이제 수시로 갈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통합과학도 통합과학이지만 이 원에 대한 대비를 좀 미리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당장 우리 친구가 3월 달에 딱 학교 입학해가지고 등급이 잘 나오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친구들은 되게 열이잖아요. 그러니까 3월 달에 딱 첫 시험 봤을 때 내가 1등급 나왔으면 되게 자신감 있게 하는데 만약에 등급이 안 나면 되게 애들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통과 맞아요. 통과 맞는데 통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2나 고3 수능을 준비할 때는 사실 원 과목들을 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 그때그때 좀 스텝을 밟아가는 그런 수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제가 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제가 지금 예비 고1들은 지금 생원이 제가 14회 완성인데 보시면 이게 이제 6회하고 8회로 나눠졌습니다. 6회는 보시면 비유전이에요. 그래서 좀 빠르게 한번 끝낼 거고 나머지 유전은 8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전을 8회로 잡은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 가려면 최소한 8회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완벽하게 유전 8회 정도 하면 그래 할만하다. 그 다음에 정말 확실하게 심화로 갈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제가 최대한 만들어서 아이들을 관리를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실력 향상을 시킬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회차가 길다 싶지만 제가 일단 8회로 잡은 거거든요. 솔직히 유전이 5회나 뭐 6회 수업도 많은데 조금 사실은 버거워요. 그런 수업들은 예비고일들이 따라가기. 그래서 제가 최대한 8회로 잡은 이유는 그런 식으로 뭔가 단계를 최소한 여기까지는 잡아서 요 수업 끝나고 나면 다음에 심화를 돌릴 수 있게 최대한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단 회차를 잡았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는 제가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수업할지 좀 뭐 살짝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오답 분석, 그 다음 과제장이랑 클리닉은 당연히 뭐 주중 클리닉, 주말 클리닉 전부 다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 복습 영상 무조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수업을 할 건데 사실은 제가 항상 모든 특강 수업이건 무슨 학원 내신 수업이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의 성취도거든요. 성취도. 우리 애가 이번에 수업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인지 사실 알아야지 그 다음 단원이 사실은 연계가 되는 거라서 제가 항상 저는 매 마지막 회차에 최종 모의고사를 보고 그 결과를 이제 본인들의 피드백으로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가 다시 스텝 1을 해야 될지 아니면 넘어가도 될지는 제가 그 결과를 보고 안내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알차게 이번 겨울방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좀 열심히 노력해서 좀 아이들 생물 성적 잘 받을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